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믿고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성현 을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자기 개발을 하려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라.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느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무례하게 둘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저는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단점일까요?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살에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남을 꼭 도와야만 하는 겁니까?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푼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말 어색합니다. 사람은 집안에 화기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 천천히 안부만 묻고는 말도 않고 웃지도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여 손님을 어색하게 만들어 손님이 일어나 가겠다고 하면 만류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 마루에 내려서지도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며 필경 평생의 복을 망쳐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부디 깊이 조심하도록 하라. 작은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싶습니다. 옛날 어진 임금들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지혜가 있었다. 눈이 먼 소경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고 절름발이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고 고자는 후궁의 처소를 출입게 하였고 꼽추, 불구자, 허약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용무를 맡겼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도록 하여라. 집에 사내종이 있는데도 너희는 항상 말하길
힘이 약해서 힘드는 일을 시키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너희들이 난쟁이에게 산을 뽑아내라는 식의 가당치 않은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들이 공직자가 되면 방자하고 교만하며 사치해져선 절제하지 않고 손이 닿는 대로 함부로 써버린다. 탐욕스러운 자는 주위 사람들과 일을 꾸미게 되고 한번 일을 꾸미면 그 이득을 나눠야 되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짓이다.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저는 항상 운이 없습니다. 운을 좋게 할 수는 없나요? 나쁜 운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내 생각에는 내가 이미 진사가 되는 것은 물론 과거에 급제할 실력은 좋게 된다고 본다. 그를 알면서도 과거 때문에 오는 제약을 벗어나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한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 일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너야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청족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패족이 되어 세련된 교양이 없으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얕잡아보는 것도 서글픈 일일진데 하물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다. 살아가면서 비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걱정하였고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라는 말을 남기며 백성과 관리들을 어진 방식으로 그들을 밝고 바른 곳으로 안내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필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1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70여 권의 귀중한 원고를 남겼죠. 또한 유학자 겸 실학자 겸 법과 형사재판과 법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지리학과 의학 등 다방면에 손을 댄 다재다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다산의 목민심서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조언이 오랜 시간과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이수피였습니다.